여러분들 그 앞쪽에 보니까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나오죠. 그 이 증거를 이론적으로 또 검증을 해서 확인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그 확인시키는 게 뭐냐 그러면 선관위에서 발표한 통계 시스템에 들어가면 자료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박기현 변호사가 그 발표할 때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국힘당의 표가 찍혀 있는데 컴퓨터에서는 그게 카운트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게 표 버리기 조작인데요. 나중에 가보면 그게 그림으로도 나오고 수식으로도 나오고 코드로 이게 이건 표 버리기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깥에서도 표를 집어넣었을 때 이건 표 더하기인데 이것도 선관위 시스템을 분석을 하게 되면요. 이게 전부 다 이론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론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표 더하기가 몇 표가 들어갔다. 코드도 나오고 그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사건들을 수식으로 다 규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오늘 제 이 영상은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쉽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젊은 과학자가 뭘 이야기했냐 그러면요. 대수의 법칙이 맞다. 했더니 선관위에서 대수의 법칙은 선거에서는 안 맞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대수의 법칙 안 맞는 이유가 사전에 갔을 때는 그 표현 자체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의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든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이 안 맞는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발표하는 걸 여러분들 딱 머릿속에 넣어놓은 게요. 대수의 법칙 맞다 하고요. 그 다음에 4.10 총선은 굉장히 규진하게 편중되지 않다는 그 머릿속에 딱 놓고 보시면 이런 게 확실히 드러나구나 이런 걸 여러분 이해합니다. 자, 제가 발표하는 한 7가지 파트인데요. 그냥 여기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가고 그 다음으로 가보면요. 제가 살아가면서 내리 속에서 자꾸 나를 쫓아오는 시가 있습니다. 어제는 한번 그 장곡소에 귀단을 소개했고요. 여기 하나는 여러분들 보게 되면 저는 이제 나이를 좀 먹었기 때문에 그 어릴 때 우리가 아주 고생할 때 그 따오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따오기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어디서 들은지 모르겠는데 이게 3절입니다. 약한 뜻이 강한 뜻이 또 약한 뜻. 제가 이제 이 선거 부정 이거 하면서 힘들고 또 어쨌든 해야 되겠다. 이러다가 약했다 강했다 하면서 3년을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약한 듯이 강한 듯이 또 약한 듯이. 그래서 저번 갔는데 지금도 약해져 있습니다. 있는데 또 모르겠어요. 또 강하게 또 나오겠죠. 이게 아마 나를 계속 80년 동안 쫓아온 노래입니다. 80년보다는 한 70년 쫓아온 노래. 자, 그 다음을 가보면요. 여러분 이거 이해할 때 투표 구조를 여러분들 좀 알아야 됩니다. 아마 물어보게 되면 투표 구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종로 9 하나만 하겠습니다. 종로 9 하면 투표가 17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운 효자동 쭉 가서 17번 수민 2동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투표동 안으로 들어가면 투표소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청운 효자동 하면요 1투표소, 2투표소, 3투표소. 그래서 종로 9 그러면 17개 선거동이 있습니다. 한 구에서 17개 선거동이 있고 43개 투표소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지역 가면 전체가 48개 선거구, 국회의원이 48명이 당선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25개 선거동, 그 다음에 2262개 투표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투표소에서 당일 도장을 찍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국으로 가면은 254개 선거구가 있고요. 선거동으로 따지면 3,551개 선거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표소를 따지면 막 10,000개 이상 있습니다. 자, 이런 투표 구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놓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가보면 그 투표는 어디서 하느냐 그러면요. 이 표에 보게 되면 들어보면은 잠깐 봅시다. 지금 어디 가나 그게 없네.
들어가 보면은 당일 투표는 투표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선관위 시스템에 들어가면 투표소에서 한 게 선거 동호로도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구에도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관내 사전은요, 투표소의 결과는 없습니다. 선거동의 결과는 있고요, 선거구의 결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외 거수선상 국에는 선거구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동의 결과를 내가 가지고 관외는 분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건 머릿속에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후보별로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관내인 경우에는 어떤 게 가능하느냐 그러면요. 선거동의 관내 사전 득표율 빼기 투표소의 당일 득표율. 요거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선거동으로 가면은 선거동의 관내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요것도 가능해요. 선거구는 가능합니다. 근데 관외나 거수소장이나 국외를 가게 되면 투표소나 선거동은 불가능합니다.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거 비교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선거구만 갖고 합니다. 요렇게 관내 되고요. 요건 관내 이렇게 되고요. 관내는 이렇게 되고, 관내는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또 넣어야 될 게 대수의 법칙. 그런데 아주 쉬운 게 뭐냐 그러면요. 당일 득표율. 예를 들어 민주당 후보다 당일 투표에서 45%를 얻었다. 관내 사전 투표하면 45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46%나 44%에 들어간다. 거의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관외도 가도 45 플러스 마이너스 1. 46, 44%. 그런데 실제적 결과를 보면 민주당 후보인 경우에 그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그럼 벌써 넣어놓으세요. 당일 득표율, 관내 득표율, 관내 득표율, 선거 득표율이 거의 같다는 게 대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되냐. 민주당은 관내하고 당일을 비교하면요. 민주당이 당일에서 45%를 얻었다. 관내로 가면 56, 57, 1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커집니다. 관내 가면 더 커져요. 이 선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국힘당은 어떻게 되냐. 줍니다. 당일에서 50%를 얻었다. 관내로 가면요. 40%가 안 됩니다. 마이너스 10%가 나요. 자, 우리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면 자, 이거 보면 실질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증거가 뭐냐, 부정적인 증거가 뭐냐 그러면요. 세 가지입니다. 선거구의 결과.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시다 그러면 48개 선거구가 있습니다. 48개 선거구에 대해서 민주당 후보를 딱 점을 찍고요. 민주당 후보의 관내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하게 되면 10% 이상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관내 득표율이 만약 55%다. 당일 득표율은 45%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48개 선거구에서 그대로 다 나옵니다. 국힘당은 어떻게 했냐. 관내에서 당일 득표율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 10%가 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힘당이다 그러면 당일 득표율 50%를 얻었다. 관으로 가면 40%뿐이 안 돼요. 빼게 되면 다 줄어요. 그게 48개 선거가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자, 여기 보면 서울에서 기타가 몇 명이 나오냐 그러면 요번에는 뭐 다 선거구 다 안 나와서 21명이 나오는데 21명에 대해서 보면 관내에서 당일을 빼게 되면 마이너스가 다 나와요. 국힘당 같은 경향이 꼭 나옵니다. 이게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가보면 전국 민주당 후보가 245개 선거구 10개는 9개는 안 나왔습니다. 그걸 다 관내하고 당일 뺐더니 민주당은 관내가 다 10%가 높아요. 국힘당은 어떻게 하냐면 254개가 다 나왔는데 관내하고 당일을 뺐더니요. 당일이 50이다. 관내는 다 40%에서 떨어져 관내 당일 빼면 다 마이너스 나와요. 그럼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245개에 갔더니 시체가 어떤 사체가 240개 그 혈흔이 팍 묻어 있는데 들어보니까 이건 좀 이따 이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근데 이게 선거구만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가보면요. 선거동 봐봐요. 여기다 하나만 해볼게요. 서울 시내 425개 선거동이 있습니다. 선거동인데 여기도 보니까 425개에서 민주당 후보는 관내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10% 이상 높아요. 근데 국힘당은 또 10% 이하 다 낮아요.
근데 이게 425개에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걸 전국적으로 보니까 3,551개에서 대강 98%가 민주당 후보는 관내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10%다 이상 높아요. 국힘당은 10% 이하로 다 떨어져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요. 투표소 아까 제가 10,000개라 그랬죠. 10,000개 이상이 그러는데 서울 시내 하나만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종로구 봐봐요. 43개 투표소에서 민주당 후보는 투표소에서 보면 관내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10%또 다 높아요. 국힘당 10%보다 다 낮아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이거 들어가 보면 2262개에서 99%가 민주당은 관내 득표율이 10%다 높아요. 국힘당은 10%다 맞아요. 그럼 세 개의 지역에서 보면 이런 불가능한 선거가 일어났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게 문제 없다고 한다는 게 이건 도대체 미친 사람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는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 문제는 학술적으로 보면 이거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걸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여기는 아까 제가 봤을 때 자 254개 선거구에서 100% 국힘당은 관내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10% 낮더라. 민주당은 10%가 다 관내가 당일보다 높더라. 그 다음에 3,551개 선거동에서 국힘당은 10% 관내가 당일보다 10% 다 낮고 민주당은 10% 다 높더라. 99%가. 이걸 다시 잘 들여다보니까요. 어떤 그 비밀 코드가 숨겨져 있느냐 그러면요. 다 분석을 해보니까 비밀 코드가 이제 메인 비밀 코드가 3개가 나왔습니다. 어떤 게 나왔냐 그러면요. 자 봐봐요. 관내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을 했을 때 민주당의 경우에 플러스가 되고요. 국힘당은 마이너스가 되고 기타 후보가 마이너스가 되는 패턴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비밀 코드가 하나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254개의 그 사건 현상이 일어나는데 가서 봤더니 혈흔이 많은데 그 혈흔을 다 분석해 봤더니 혈액형이 A, B, C, A형, B형, AB형, O형이 있는데 봤더니 이 선거 코드를 보니까 민주당 플러스, 국힘당 마이너스, 기타 후보 마이너스 이런 코드가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주당 플러스, 국힘당 마이너스, 그 다음에 기타 후보 플러스. 요 조건이 아까 요게 나오는 코드. 여기 요런 혈액형 나오는 게 아까 그 박주현 변호사 말씀하셨던 실질적으로 표는 들어가는데 기록이 안 된 빼기 경우, 버리긴 경우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처음에 거는 이게 뭐냐 바깥에서 유력표를 민주당 후보한테 더하면 이런 코드가 나옵니다. 또 다른 코드 하나는 바꿔치기 하는 거는 플러스 0 플러스 마이너스 0 나오면 바꾸치기 하는 코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인 코드가 3개가 나옵니다. 이 비밀 코드가. 그럼 자본 이렇게 나오는 요 코드가 나오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궤적을 그리느냐를 찾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혈액형이 딱 나오면요. 가서 DNA 검사하면 DNA에서 염기 서열이 쭉 나옵니다. 그와 같이 처음에 나오는 코드를 딱 가지고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하고 국힘당 후보 득표율을 딱 하게 되면 함수 관계가 특이한 함수가 쫙 나옵니다. 그걸 가볼까요? 여기까지 가면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254개 민주당은 플러스고 국힘당은 마이너스 되기 머릿속에 놓고요. 3,551개 98%가 민주당은 플러스 국힘당은 마이너스. 그 다음 10,000개에서 또 그렇게 나온다. 근데 그 안에 코드를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 이렇게 머릿속에 놓고요. 그 다음에 사전투표에서 무슨 일이 나는 여기서 이제 그 코드가 어떤 궤적을 그리니까 이제 나옵니다. 보면 제가 지금 시간이 있네요. 여기 들어가면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거 이게 더하기부터 표 더하기 하면은 나오는 게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는 민주당은 플러스가 나오고요. 국힘당은 마이너스, 기타 후보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요거는 바깥에서 이론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여기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수식으로 표수식을 세웁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표수식을 세우는 것은 중학교 학생, 2학년 학생한테 공부 잘할 때 세워보라고 이 수식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대학교 1학년만 나오면 가서 딱 만들어놓으면 이 수식 금방 만들어냅니다. 이거 하나만 설명드려볼 거예요. 총 득표수 하면요.
조작되기 전 총득표수에서 조작된 표를 넣으면 이게 선관위에서 발표한 총득표수가 나옵니다. 민주당 후보하면요, 조작되기 전 표 더하기 조작된 표 바깥에서 넣는 표 하게 되면 선관위가 발표한 표가 나옵니다. 국힘당은 안 바뀌었죠. 여기 바깥에서는 국힘당 후보는 바깥에서 안 넣으니까. 그는 조작되는 거나 조작되기 전이나 조작된 후나 똑같습니다. 기타 후보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수식에서 조작되기 전 총득표수를 나누게 되면 이런 당일 득표율 나오고요, 관내 득표율 사이에 이 함수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나옵니다. 이거 잘 들여다보면 여기 안에 보면 중학교 2학년 때 나옵니다. 요 앞에 여기 기울기를 보면 여기에 1 플러스 알파분의 1. 요거는요, 기울기가 1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절표는 0보다 크지요. 근데 국힘당 후보하고 기타 후보라면 기울기가 같습니다. 이걸 좌표 평면에 그리면요, X축을 단일 득표율로 놓고 Y축을 사전 득표율로 놓으면 민주당 후보는 바로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선형함수 1차 함수면서요, 국힘당하고 기타 후보는 똑같은 식인데 이걸 그려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조작된 게 민주당 후보만 조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 후보하고 기타 후보를 빼내서 표를 만든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요, 민주당은 조작됐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나옵니다. 기타 후보는 아래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표본에서 민주당 후보 제외하고, 조작된 거 제외하고 국힘당 후보 조작되지 않은 겁니다. 기타 후보를 하게 되면 당일 득표율하고 관내 사전 득표율을 하면 같아야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대수가 없습니다. 대각선끼리 점이 쭉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유도한 식인데, 그럼 실질적으로 선거 현장에서 일어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느냐 한번 가볼까요? 가보면 이제 여기가 여기 이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 보면 선거동이 예를 들면 17개 선거동이 있다, 10개가 있다. 그 민주당은 관내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10개 했을 때 다 플러스 나와요. 국힘당은 다 마이너스 나오고 기타 다 마이너스 나온다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아까 이론적으로 유도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 중에서 보면 표 더하기 조작은 민주당에서 했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기타 후보 두 개를 빼내서요, 표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관내 사전 득표율은 민주당은 당일 득표율보다 크게 됩니다. 같지 않아요. 기타 후보는 작게 됩니다. 이것도 같지 않아요. 근데 조작이 안 된 걸 뽑아내게 되면 민주당, 국힘당, 관내 득표율, 당일 득표율 같아져요. 여기 통계적 공리가 이건 성립된다는 증명이 됩니다. 이쪽은 통계적 공리가 성립 안 된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가볼까요? 시간 지금 제가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자, 봐요. 이건 고향갑입니다. 잘 봐요. 여기 오면 더불어민주당, 국힘당, 그 다음 녹색정의당, 무소속 있습니다. 봐요. 관내에서 단위를 뺐더니 민주당은 봐요. 다 플러스 10, 플러스 14, 14, 다 플러스죠. 10개 동에서. 그 다음에 국힘당 봐봐요. 다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녹색정의당 다 마이너스죠. 무소속도 보면 하나지하고 다 마이너스입니다. 아, 요거는 표를 바깥에서 넣었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점을 찍어볼까요? 점을 찍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함수가 비합니다. 잡아요. 기타, 무소속, 녹색정의당, 국힘당은 같은 직선 함수 관계를 그립니다. 그럼 민주당은 떨어져서 위로 합니다. 요건 표 더하기 조작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표 더하기 조작이 있는 민주당하고 기타 후보를 해보면요, 민주당, 녹색정의당, 무소속 하게 되면 민주당은 다 플러스입니다. 관내 빼기 당이랑 플러스, 녹색정의당 다 마이너스, 무소속 다 마이너스입니다. 이걸 점을 찍어볼까요? 점을 찍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봐요. 민주당 하면 위로 쭉 나오잖아요. 기타 후보하고 여기 보면 무소속하고 녹색정의당은 아래로 나오죠. 요 표 더하기 조작이 민주당한테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표 더하기 조작이 없는 걸 볼까요? 국힘의힘, 녹색정의당, 무소속하게 되면 국힘에 봐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숫자가 차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죠. 녹색정의당도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점을 찍어보게 되면 대각선 위로 점들이 쭉 나옵니다. 이게 단일 득표율하고요, 관내 득표율을 하면 대각선 위로 올라갑니다. 이 말은 단일 득표율에서 예를 들면 30%를 얻었다. 사전 관내에서도 뭐냐면 30%를 얻게 됩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대수입 없이 성립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조작이 없으면 무조건 똑같은 선관위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쓰면 이거 대수입 없이 성립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조작이 있는 거 하게 되면 대수롭지 승인 안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조작이 없는 경우에 성관이 데이터를 갖고 하면 대수롭지 성립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기 경기도인데요. 경기도 가보면 그게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있으면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조작이 다수 조작이 있다고 나오죠. R을 가보면 여기 밑으로 나오지. 여기는 더불어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관내 득표율, 당일 득표율 같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성립 안 합니다. 그러면 민주당 빼요. 빼고 난 다음에 국힘당하고 나머지를 하게 되면 대각 성립으로 가요. 이건 대수롭지 성립합니다. 그럼 경기도만 성립하느냐 안 그러고요. 전국으로 가봐도 똑같습니다. 전국으로 가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경우에는 표 더하기 있는 조작으로 쭉 위로 나옵니다. 이건 뭐 기타 보고서 이렇게. 여기는 전부 다 전국적으로 서울, 경기, 그 다음에 여기 인천 뭐 이렇게 해서 민주당 다 관내에서 단일별 다 풀었습니다. 그 다음 기토부는 다 마이너스예요.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뭐냐 DNA 서울역과 마찬가지로요. 코드가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면 바로 이런 합수관계를 그려야 된다. 민주당인 경우에. 그럼 국힘당하고 나머지를 보면 대각선 위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냐면 요건 대수급식 성립한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선관위에서 이게 대수급식 성립 안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무슨 대수급식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조작이 들어가면 성립을 안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고등학교 책에 나오는 그 이론이 확실히 맞구나 이렇게 이해가 갔죠. 그 머릿속에 이게 맞는구나 학문적인 이론이 딱 맞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관위에서 이게 뭐 조작이 대수급식 안 맞는다 이 말은 틀린다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볼까요? 여기 실질적으로 그러면 학술적으로 의습수가 얼마냐 이건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결과만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이걸 계산할 때 통계에서요 확률 밀도함수 이거는 여론조사할 때나 뭐 분량을 할 때 다 사용하는 식을 가지고 도대체 국힘당은 몇 표를 잊어버렸느냐고 보게 되면요 이 안에 이제 여러분들 많이 표를 보게 되면 노란 표를 피는 게 몇 프로 국힘당이 이겼는가 보면 한 예를 들어볼게요. 영등포을 하면요 1100%가 국힘당이 이겼는데 학술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 발표는 민주당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 밑에 가보면요 양천각 학술적으로는 1300%가 국힘당이 이긴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선관위는 민주당이 이긴 걸로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몇 표가 국힘당이 잊어버리냐 그러면요 50표를 잊어버렸습니다. 50명이 붙었는데 떨어진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건 학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 이론은 뭐냐 그러면 여론조사 할 때나 분량을 계산해서 체계적으로 다 쓰이는 식을 썼을 때 이렇게 나온다 이거 자 여기 50이 잃어버렸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결과는 어떻게 됐냐 선관위는 민주당하고 기타 후보가 야당이 163으로 나오고 국힘당이 91로 나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 계산해 보면 민주당은 113, 국힘당 141에서요. 국힘당이 여당이 다수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가보면요. 사전투표는 어떻게 조작되느냐 그러면 이게 사전투표 얼마를 넣는가 계산하는 거도요. 이론적으로 유도가 됩니다. 예를 들면 조작 메커니즘을 이게 표 더하기냐 표 바꾸기냐 표 버리기냐 표 더하기 표 바꾸기냐 표 버리기 표 바꾸기냐 이게 이론적으로 어느 선거구의 데이터를 쭉 분석을 하면 그래프상으로 요건 표 더하기다 요건 표 바꾸기다 요건 표 버리기다가 나옵니다. 그거에 따라서 수지식을 딱 세우면요 여기 제가 세 개를 소개했습니다. 표 더하기 조작일 때는 이렇게 간단한 1차 방식이 나옵니다. 표 바꾸기다 이렇게 나오고 표 버리기다 이렇게 세 가지가 딱 나옵니다. 그럼 이걸 간단하게 집어넣으면 선거리 데이터를 갖다 집어넣으면 몇 표가 더해졌다는 게 계산이 됩니다. 자, 가볼까요? 서울 시내 사전투표 수가는요, 종로구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9,778표에서 약 10,000표가 사전투표에서 집어넣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전체를 보면요, 한 10,000표, 9,977, 한 선거구당 한 10,000표가 들어갔다는 게 나옵니다. 아까 빳빳한 투표지에 들어갔다 계산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선거구로 가볼까요? 선거구로 가보면 한 선거구당 대강 14,000표. 그러니까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고 기타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하게 되면 14,000표가
바깥에서 들어갔다 이렇게 계산이 돼 나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여기 또 더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뭘 들었냐고.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는 투표자가 편중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가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의식조사를 3번에 걸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4.10 총선이다 그러면 4.10 총선 전에 2번 여론조사, 의식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4.10 총선이 끝난 다음에 바로 또 의식조사를 해요. 뭘 하느냐? 당신은 당일 투표를 했으니까 사전투표를 했으니까 이게 나옵니다. 그럼 그걸 한번 제가 대답해볼게요. 여기 들어가 보면 4.10 총선 때 3번을 냈는데요. 자, 4.10 보면 첫 번째가 1월 18일에서부터 지금 3월 18일, 19일까지 한 번 하고요. 그럼 3월 30일, 4월 1일까지 또 한 번 합니다. 근데 4.10 총선이 끝난 다음에 4월 11일에서 5일까지 한 번 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가 내가 투표한 거 얼마나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이제 결과를 딱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세 번째인데 내가 투표가 난 다음에 와갖고 여론조사를 딱 했더니 이거 의식조사를 했더니 사전투표 기간에 사전투표를 했는 게 38%입니다. 당일 투표한 게 61%입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요. 사전투표를 얼마나 했냐면 38%였구나 머릿속에 넣어놔요. 그 다음을 가볼까요?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여기는 이게 여론조사를 할 때 분포가 어떻게 된가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봐봐요. 성별 보면 남자 여자 비슷하게 인구 성별과 비슷하죠. 저쪽으로 49.5, 50도 비슷하게 있죠. 한중 편중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연령대별로 봐요.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여기 보면 인구의 비례에 따라서 조사를 한 거예요. 또 가보면 직업과 권력별로도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직업별, 학년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실질적으로 인구와 같이 조사한 겁니다. 편중된 게 없습니다. 그거 나온 게 아까 보면 4.10일 때는 관내 38%, 당일 62%. 근데 이 데이터는 편중이 안 돼 있다 이런 아주 규율하게 그 인구의 성격과 똑같이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이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요. 이게 4.10 총선입니다. 22대 총선일 때 38%를 사전에 했다고 그래요. 그럼 62% 당일입니다. 자, 저거 하나만 놓고요. 다음으로 가볼까요? 그럼 선관위에서 실질적으로 의식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선거 결과를 발표했는데 딱 하나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실제 선거결과 47%가 나옵니다. 여론조사는 여기 보면 의식조사는 37%. 왜 10%가 더 높았냐 이걸 99% 신뢰 구간으로 따지면요. 이 수치는 저 의식조사의 3배가 300배가 큽니다. 이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딱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 보면 21대 총선 보면 여기 29%죠. 여기 보면 40%. 10% 높아요. 대선도 높아요. 그러면 여기 이야기가 무슨 문제 나오냐면 딱 10%는 더 넣었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이렇게 조사를 3번에 걸쳐서 있는 이 정확한 조사를 보면 하나는 반드시 거짓말입니다. 투표가 거짓말이든 안 그러면 의식조사는 거짓말이 두 개가 중요하죠. 근데 이걸 의식조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표 더하기를 얼마나 했는가를 계산을 해보면요. 요것도 이론적으로 계산합니다. 보면 제일 작게 22대 총선에서 제일 작게 표를 집어넣은 게 250만 표가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많게는 570만 표가 들어가요. 대표값은 440만 표다. 요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평균값이 있고 99% 신뢰 구간에서 예를 들면 45%를 얻었다 그러면 99% 신뢰구면 44%, 6%. 그러니까 제일 큰 거 비율하고 제일 작은 거 비율하고 평균치 이렇게 나옵니다. 대표값은 440만 표, 250만 표. 대선 한번 가볼까요? 여기 21대 총선하면 360, 대표값 480, 580만 나오고요. 그 다음 20대 대선 가보면 최소가 350만,
평균은 500만 표가 더 들어갔고요. 크게는 670만 표가 들어갔어요. 이게 이론적 계산에 의하면 저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자료는 선관위에서 발표한 자료하고 계산을 해본 겁니다. 그런 거 갈까요? 그러면 도대체 22대 총선에서 국힘당이 이기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기려고 그러면요, 차이가, 민주당하고 국힘당하고 차이가 20%일 때는 국힘당이 이깁니다. 18% 차이가 나도 국힘당이 이겨요. 16% 차이가 나면 국힘당이 칩니다. 내가 이기려고 그러면 어느 선거구에서 당일 투표해서 여기 서울 분석에 봐도 그래요. 15% 이기면 무조건 이겨요. 13% 이기면 진 데도 있습니다. 경기도 가면요, 최소한도 당일 투표에서 10% 이상 이긴 데는 무조건 다 이겨요. 9% 이겼다 떨어집니다. 그게 보면 서울, 경기 쭉 내가면 그게 그림으로 쫙 나오면서 데이터 딱 플러팅을 나오면 그림을, 서울은 13%가 기점으로 13%보다 국힘당이 더 이겨야지 이기는 거구나. 예를 들면 11% 떨어지는 거구나. 함수 1차 한타고 하면 그림이 딱 나옵니다. 경기도 가면 한 1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데, 그래서 여기 가보면 이제 그렇게 돼 있고요. 21대 총선 가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18% 정도 가게 되면 차이가 18%하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대선 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21대 윤석열 대통령 됐을 때 18% 차이가 나면 이겨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8%를 이재명 대표 후보보다 이기면 이겨요. 16% 이기면 접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가 엄청 들어갔다는 게 이 자료가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자, 여기 들어가 보면 이게 학술적으로 보면 현장에 있는 그 부정선거라는 게 학술적으로 이 통계 자료가 분석을 하게 되면 전부 다 해석이 됩니다. 어디 딱 나온다 그러면 학술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봐라 그러면 해석이 딱 되어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여기 학술적으로 할 때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고등학교 때 나오는 통계식,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때 나오는 연립방정식, 그 다음 우리가 말하는 표수식, 대학교 1학년 가면 물질수식, NS수식, 이게 수없이 옵니다. 그 원리를 딱 적용하면은 다 이론적으로 설명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현장의 자료와 여기가 똑같다.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도 이게 정리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